논두렁식의 사건이죠. 저는 이 사건 얘기만 하면 가슴이 아픈데요. 한겨레신문 하호영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셀럽 하호영입니까? 네, 한겨레 21 하호영 기자입니다. 1569의 9595 구동문입니다. 네. 구동문이까지 자사 홍보, 예, 깨알 같은 홍보. 사건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기자로서는 좀 창피한 일이기도 합니다. 네. 이인규 전 중수부장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추적을 했어야 돼요. 네. 예, 언론에서 추적을 해서 이 전 부장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네. 인터뷰하고 그것을 알려내는 게 책무였는데 네. 그것을 미시 USA에서 네. 한 겁니다. 미시 USA라는 사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30만 명이 있는 생활정보 사이트입니다. 미국에서 살려면 꼭 여기에 가입을 해야 한다. 네. 라고 알려져 있는 사이트고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기억하시는 분들 네, 많을 거예요. 네, 네. 단발머리. 예. 당시 그 사건도 여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이 미시 USA를 기자들이 또 주목을 못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네. 이게 가입이 쉽지 않습니다. 절차가 좀 있어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하호영 기자 같은 분은 못 들어가는 건가요? 네. 아무튼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반성하고 있고요. 19일입니다. 네. 19일에 미시 USA에서 이전 중수부장이 가족과 함께 중국식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장면 그리고 네. 자동차 사진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네. 이전 부장이 나가는 때까지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찍었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을 가진 네. 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추적의 의지가 굉장히 네. 강력하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네. 시민들이 찾아내게 된 건데 제가 궁금한 포인트는 네. 이렇게 사진이 나와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이 사건을 정면 승부하지 않고 네. 해외를 떠돌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다. 그렇죠. 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네. 이분이 어제 입장문을 냈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작용을 했는데요. 네. 지난 5월입니다. 5월에 그 MBC 보도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검찰 재조사위원회에서 네. 이 논두렁 시계와 관련돼서 재조사를 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검찰에서는 지금 그런 분위기고요. 네. 그게 나왔고 말하자면 여기에 날개를 단 게 바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여기 있다라는 이 사진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에서 이인규 부장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라라고 촉구하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미시 USA를 인용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크게 반성. 그래서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앉자마자 반성을 한 거죠.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세는 좀 좋은데 취재를 계속 해야죠. 맞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해 8월입니다. 네. 8월에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미국에 입국했다. 그리고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인근에 체류 중이다라는 보도가 일부 나왔어요. 네. 이때부터 미시 USA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말하자면 1년 넘게 추적을 한 거예요. 추적을 한 거예요. 이인규라는 인물이 네. 도대체 미국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일종의 이제 시민 감시단. 그렇죠. 저는 이런 게 애국이라고 생각해요. 당시 한인 상점에서 목격했다는 제보 예. 이어서 그 교민단체의 일부가 $500 현상금 걸기도 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현상금이 걸려 있어요. 네. 현상금이 걸려야만 나타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잖아요. 우병우 전 수석이라고.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 수배 개념이 동반이 돼야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 건데 또 자, 우병우 수석하고 네. 이인규 부장하고 네. 인연이 있죠. 그러니까요. 네. 예. 비슷한 분들인가요? 말하자면 그 이인규 부장하고 일단은 그 둘 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당사자로. 그러니까요. 예. 예. 이인규 중수부장이 선임자고 그리고 당시에는 우병우 수석이 중수 1과장으로 그 실무 책임자로 일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복잡해요. 이게 그 이인규 부장이 이야기하는 것도 복잡하고 그러면 당시 논두렁 시계가 어떻게 보도됐는지도 아마 벌써 10년이 다 된 일이라 좀 감을 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어제 두 번째 이제 입장문을 보낸 건데 네. 인포 용지 4쪽에 달하는 내용을 보낸 건데 지난번에 보낸 것하고는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대동소이한데요. 예. 핵심 디테일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두 번째 그 이인규 부장이 내놓은 이메일에서 보도에서는 KBS가 네. 그러니까 이것부터 정리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논두렁식에 관련된 보도는 세 차례입니다. 처음에 KBS가 4월에 보도했고요. 네. 그다음에 조선일보가 보도했고 SBS가 보도를 했는데요. 논두렁이란 단어가 나온 건 SBS입니다. 네. SBS고 이인규 부장이 두 번째로 본인이 이 심경을 밝혔을 때 KBS가 국정원에 연락을 받고 보도한 것으로 짐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세 번째 내놓은 것을 보면 KBS는 국정원 대변인실이 한 것으로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SBS가 짐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메일을 받아본 기자들은 이인규 중수부장은 본인이 알고 있는 것처럼 또는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전부 이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네. 2009년 4월에 네. 국정원 강모국장 등 2명이 네. 원세훈 전 원장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구속하되 네. 시계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서 도덕적 타격을 가하는 게 좋겠다. 네. 이것은 국정원의 뜻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세훈 원장의 뜻이라는 것이고 그렇죠. 이 명을 받아서 검찰이 어떤 모종의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왔다는 것이고 이인규 중수부장은 자신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계속 주장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보도는 나온 것이고 네. 그러면 이 사실관계를 밝히려면 본인이 들어와서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안 옵니까? 일단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위기의식. 이 좀 있고요. 위기의식이요? 예, 위기의식이 있고, 뭡니까?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낸 그 보도자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정보부서 언론 담당 팀장 등 국정원 직원 4명이 SBS 사장을 접촉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상황을 적극 보도해 줄 것을 요청할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포함한 중수부도 관련이 돼 있는 것으로 예.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추정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예.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인규 부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들어와서 예. 이걸 조사를 받아라라는 거고 본인 입장에서는 들어와서 조사를 받았을 때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것, 본인이 이야기한 것과 다른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의 핵심은 네. 원세훈 전 원장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임채진 검찰총장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맞습니다. 예. 시계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서 망신을 줘라. 예? 네.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네. 이 사실이 원포인트로 하나 중요한 사실이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SBS의 논두렁이라는 단어가 예. 왜 나오게 됐느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리고 국정원과 검찰은 당시에 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를 통해서 좌파가 모이는 것은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인규 전 부장은 국정원이 이것을 작업을 했다. 네. 국정원이 작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 또 들여다볼 대목이 하나 있어요. SBS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네. SBS가 지난해 한 달 동안 조사를 했어요. 이거를요. 한 달 동안 조사를 해서 일관되게 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중수부 관계자한테 들었다. 그러면 거기서 가지고 SBS 중수부 관계자. 예, 중수부 관계자한테 들었다라는 얘기를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아마 청취자분들도 SBS 노조 게시판에 가면 네. 이 자료, 네. 이 보고서 자료를 직접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SBS는 현재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쨌든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러면 공직자였기 때문에 관련된 사실을 본인이 아니라면서요. 해외 도피도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국내로 떳떳하게 들어와서 관련된 내용을 모두 털어놓고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겁하게 숨지 말고. 그리고 국정원 관련성과 관련돼서는 네. 국정원과 이인규 부장과
또 SBS가 밝혀놓은 대목이 다 엇갈립니다. 알겠습니다. 다 엇갈리고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어서 SBS도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아니 이제 저는 이게 웃겨요. 국정원이 전화하면 검찰이 움직이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저는- 종합판이 하나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 추정하는 게 합리적인가? 네. 이건 교통방송이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 교통방송 아니고 TBS. 아, 그렇죠. 예, TBS. 러블리 TBS. 나온 적이 목이 있는데 상태가 안 좋네. 그 전 국정원 직원인 김상옥 씨가 네, 나와서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정원에서 검찰에 또는 국정원에서 언론사에 직접 작업을 했건 안 했던 건 간에 국정원과 검찰 그리고 검찰과 국정원이 함께 움직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을 검찰을 통해서가 아니면 알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검찰이 국정원한테 알려줘서 국정원에서 작업을 했든 아니면 국정원과 함께 작업을 했든 합리적인 추론으로는 둘 다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국정원과 맞겠습니다. 검찰의 세트 네. 플레이였다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다.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정도로 얘기입니다. 하죠. 이것은 이인규 부장이 들어봐서 꼭 그러니까요. 밝혀야 하는. 예. 네. 이제는 오실 때가 됐다. 네. 이런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더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지라도 이젠 가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시간이 제가 2분이나 지났기 때문에 네. 이젠 가셔야 됩니다. 제가 나왔으니까 좀 더 네.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면 예. 좋았을 텐데. 네. 네. 다음에 또 오세요. 예, 더 취재를 열심히 해서 오겠습니다. 공장장과 함께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21 하호영 기자였습니다.